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비트코인이 급반등을 이뤄냈습니다. 미국 증시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인 것과 대비되면서 리스크 해치 역량을 어느 정도 내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3,000달러를 순식간에 뚫어낸 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시작 소식이 1차적인 호재로 작용했고, 여기에 프랑스, 러시아 정상들의 전화회담에서 푸틴이 우크라이나 측의 요구에 대해서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반등에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러시아 대표단에서 합의 가능한 이슈를 찾았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면서 랠리 동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뻘짓으로 인해서 유럽의 패권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일단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는 그런 성과를 올렸고, 독일은 안보 전략을 재수정하면서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공표했습니다. 한때 유럽이 제안하면 독일이 결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독일이 다시금 유럽의 패권 국가로서의 면모 다지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전쟁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피아트 머니의 가치가 폭락했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여기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소식에 루블화 가치가 30% 폭락한 반면 루블화로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량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 역시 세계 평균 가격보다 16%나 높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황에 따라서 리스크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꽤 괜찮은 계기가 됐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종료 시점에 맞춰서 리플은 마지막 회심에 반격을 날렸고, 이번 소송이 4월에 마무리될 것이다, SEC는 이미 끝났다, 이 같은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의 전망이 제시된 데 이어서 소송이 잘 마무리될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 기반 목표 가격 27달러로 제시가 됐습니다. 시장이 안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장 랠리를 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래저래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시장 대응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숨에 43,000달러를 뚫어냈습니다. 너무 지리한 하락장이 길게 이어졌던 탓에 이렇게 저항 영역을 단번에 뚫고 올라선 것이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4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단기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 모멘텀 지표가 부정적이어서 상승세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의 장기 모멘텀이 부정적이라서 상승 움직임이 43,000달러에서 46,000달러 저항지대 부근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의 하방 지지선은 37,000달러 수준이다. 비트코인이 상방향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4시간 차트 기준으로 40,000달러 부근의 1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머무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슈 우페드기에는 비트코인이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4261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을 제거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이 이 부근 위에서 가격을 유지한다라면 비트코인은 상승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39,813달러가 평평해지면서 RSI가 중간 부근 위까지 상승했는데, 이건 황소 세력이 강력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이 부근 위로 유지되지 못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은 무효화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랠리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소식이 1차적인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5시간에 걸쳐 진행된 1차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가 있다, 이런 점을 내보이면서 2차 회담이 며칠 안에 열릴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 측에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모든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군할 것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크림반도는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든 에너지 자원의 측면에서든 엄청난 가치를 가진 곳이고, 그래서 강제 병합을 했던 그런 지역이고, 돈바스 지역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칠러 반군의
본거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전폭적인,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측이 고개 숙이고 전쟁 멈춰달라고 읍소하는 게 아닌 꽤 외교적인 머리를 잘 굴린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여러 가지 의미점도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최근 러시아에 대해서 눈치 보기의 상징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독일이 안보 전략을 수정하고 재무장하겠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국방비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방 예산을 GDP의 2%를 넘도록 하겠다. 이렇게 숄츠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서 공식화했습니다. 한때 유럽이 제안하면 독일이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독일은 유럽 패권국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기도 했었는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군사력 증대, 또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 감소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피아트 머니가 그 능력을 상실했을 때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에 푸틴 덕에 아주 명확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서방의 고강도 금융제재 소식에 루블화 가치가 30% 수준으로 폭락했고 러시아 은행에서의 뱅크런 역시 현실화됐습니다. 피아트 머니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는 그 순간 루블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가 급증했다라는 점은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의 역량이 보여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코인데스크는 카이코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루블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이 급증했다라며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한 2월 24일 루블화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량이 9개월 최고치인 15억 루블에 달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거래량이 몰리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세계 평균 시세보다 16%나 높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비교하면 김치 프리미엄은 애교 수준이었습니다. 경제 제재 소식에 루블화 환율은 폭락, 기준금리는 9.5%에서 20%로 폭등, 비트코인 거래량 폭발, 피아트 머니가 그 지위와 역량을 상실했을 때의 상황, 우리가 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소유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꽤나 의미 있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땡큐 푸틴. 이런 분위기와 의미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암호화폐 장기 투자 기회라면서 투심 자극 멘트를 적극적으로 날렸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오늘날 거시적인 상황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최근의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로 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팬데믹만큼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정적인 뉴스가 시장 투심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공포가 충분히 퍼진 시장은 상승할 여지가 훨씬 더 크다. 미국과 러시아는 냉전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다. 신속한 조치는 시장 상승에 대한 확신을 준다. 전쟁 뒤의 증시 반등은 역사적으로 반복됐다. 암호화폐와 증시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가 1세대의 포폴이라고 무시받는 경우도 종종 목격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판을 까는 설계자 그룹과 상당히 깊이 관련된 곳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참고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리플 SEC 소송은 드디어 중요 분기점 국면을 맞이해버렸습니다. 이제 엑스퍼트 디스커버리가 종료되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이번 소송 사건이 마무리가 될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디스커버리 종료일에 맞춰서 리플 측은 법원에 추가 요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른바 로이즈먼 멘트로 알려진 이스타브룩 노트가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SEC의 주장을 거듭해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당시 SEC 위원이었던 엘라드 로이즈먼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를 만나서 XRP 증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고 당시 회의 내용을 로이즈먼의 비서였던 이스타브룩이 노트에 적어서 기록을 해놓았고 이게 법원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SEC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리플은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첨예한 갈등 양상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리플 측의 우호적인 분석을 일관되게 제시해왔던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거는 사실상 SEC 끝났다 이렇게 전폭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변호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갈링하우스는 로이즈먼과의 미팅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이에 대해서 로이즈먼이나 이스타부룩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을 콕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갈링하우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로이즈먼이나 이스타부룩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랬다면 리플은 이스타부룩 노트로 한 방 더 날렸을 거고 SEC의 DPP도 무력화됐을 것이다. 이건 SEC가 당시 2018년 미팅과 관련해서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SEC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갈링하우스 생각일 뿐이다. 이 정도 주장인데 이건 매우 약한 주장이다.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SEC는 이미 이 단계에서 끝났다라는 거다. 이렇게 밝히면서 소송의 승패 방향성이 사실상 이미 갈렸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금융미디어 FX스트릿은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소송 종료 시점을 4월로 지목했다는 것과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다고 바라본다 이런 점도 함께 보도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도 분석가들이 대부분 XRP 랠리에 대해서 낙관적이고 기술적 분석으로 XRP는 27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점도 함께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 수준까지 폭발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또 언제쯤 벌어지게 될지 지금 단계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 이 소송의 분위기 자체가 확실히 리플 측의 우호적이라는 점만 놓고 봐도 여러모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완전한 반전을 보여주면서 반등세를 아주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43,000달러까지 뚫어버렸는데 이 분위기 이대로 지난 몇 달 동안의 하락 조정장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셔서 바라시는 목표점 달성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